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72번째입니다. 연세대 정종훈 교수의 글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사랑의 입맞춤을 소망한다. 에큐메니안이 3월 2일 짜로 올린 기사인데요. 제목은 보수와 진보의 사랑의 입맞춤을 소망한다. 그리고 작은 제목은 정말 분노해야 할 것은 잊어버린 것은 아닐지. 제가 정종원 교수의 입장에서 저의 말로 방송해 드립니다. 내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이야기다. 유학 당시 나의 신학적 입장은 민중신학, 해방신학에 가까웠다. 나는 박사 논문을 쓸 때 독일어 문장의 수정을 위해서 은퇴하신 독일인 목사님을 파트너로 만나고 있었다. 준비된 논문의 초안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던 어느 날 내가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때까지 조곤조곤 말씀하시던 그분의 언성이 약간 높아지면서 그분은 나의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보수적인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였고, 둘째, 보수적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의 보수와 진보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보수가 강조하는 자유도, 진보가 강조하는 평등도, 인간 삶의 공동체에 모두 요청되는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좋은 가치를 지키자는 보수도, 나쁜 제도를 개혁하자는 진보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진보라서 보수를 폄하하거나 보수라서 진보를 배제하기보다는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보수와 진보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진영 논리가 참 강하다. 자신과 다른 진영일 때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쌍둥이라도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격인 것처럼 한 사람 안에 각각의 우주가 있으니 100사람이 모이면 100개의 진영이 존재하는 셈이다. 우리가 우주를 담고 있는 다른 진영을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문제는 진영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법, 불공정과 내로남불이 아닌가. 진영 논리와 함께 우리 사회에 편만한 것이 있다면 우꼴, 우파 꼴통과 좌빨, 좌파 빨갱이 논리이다. 상대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우꼴 좌빨의 논리는 건강한 토론에 이를 수 없다. 여기에는 전부를 취하거나 전부를 버리는 모 아니면 도만 있다. 우리 정치가 건강한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난투적인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상대를 부정하고 자기만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념들과 전쟁 중의 분단 상황에서 빨갱이 논리는 우리 사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먹혀들었다. 일단 빨갱이로 규정되기만 하면 옴짝달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진보가 존재하지 못하고 중도 보수와 극우 두 축만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민주진영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빨갱이라 규정되지 않은 분이 없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전후에서 흑색 선전하거나 집권한 민주정부를 비난하려는 세력은 빨갱이 논리로 상대를 악마화했다. 그런데 6.15 선언과 함께 금강산 관광을 실행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였나? 14선언을 통해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남북의 상호 공존과 상호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빨갱이였나? 9.19 군사합의로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고 폭넓은 교류를 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였나? 그들이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려고 했던가? 오히려 내란 괴수 윤석열이야말로 북쪽과 내통해서 전쟁조차 지키려 하지 않았던가? 아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했던 박정희야말로 진짜 남로당 출신이 아니었나? 아직도 빨갱이 논리가 먹혀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시대의 착오직이다. 우리 민주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세계 13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어느 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쇠퇴한다. 변화가 불가피한 존재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정당 역시 유기체적 존재이다. 시대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시대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아니 국민의 선택에서 배제되어 도태하거나 소멸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를 묻기보다는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느냐,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고 있느냐, 정의와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정종인 교수의 칼럼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나가면서 긴 평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혹은 기각 결정을 앞두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글을 며칠 전에 써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무엇인가? 저는 이 영상에서도 좌파, 우파, 진보, 보수는 서로 공존해야 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종원 교수도 지적했듯이 거구는 있는데 극좌는 거의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극좌는 말로 혹은 법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주 극렬한 폭력도 폭언도 일삼고 있는 이런 행동은 정말 어떤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덜 있습니다.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고 죽여라, 밟아라, 처단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이념을 초월한다. 하나님도 로마 지배하에서 언제 해방되느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고 했다고 해서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완전히 초월하는 듯한 말씀을 쓰심으로써 복음이 지나치게 이념에 경도되고 이념의 포로가 되는 것을 염려하신 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념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이념을 포괄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한다는 점.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을 떠나 있는 등진 세상이 아닌 점에서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은 분명히 무겁게 감당해야 하지만 극단에 치우치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극도로 폄하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기준 위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종원 교수의 좋은 글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의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